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희 스튜디오가 복작복작합니다. 네 분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우리의 영원한 JYP 박진영 비평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자,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정구승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특별 손님 김상욱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자, 뭐 오랜만에 얼굴 보고 반갑고 다 이런 기분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조금 전에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뭐 예비선거 출마하려고 하면서 뭐 돈 줬다라는 사람들까지 해서 토탈 5명에 대한 재판 선고가 났고요. 이 선고 내용을 가지고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창원지법에서 있었던 재판이고요. 명태균, 뭐 김영선 등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징역 5년, 6년 이렇게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해놓은 내용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명태균은 몇 년 나오고 김영선은 몇 년 나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속보가 나온 건 모두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무죄가 나왔고 일부 그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뭐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관련된 부분만 일부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구승 변호사는 뭐 워낙에 여기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네. 선고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그 우인성 판사님의 판결에 이펙트 영향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풀어줄 결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도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논리 구성을 저희 소속 변호사가 갖고 왔다면 아마 제 방을 진실의 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재판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나 봐요. 이번 지선 앞두고 대브로커 시대를 열기 위해 법적 약간 근거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건지, 지난번은 계약서를 안 써서 무죄라고 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차용증으로 썼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상상력을 가졌구나.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할 때 처벌받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를 위한 계약서만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여지네요. 이게 결국은 논리를 구성해 보자면 2022년 8월부터 뭐 23년 11월까지 창원 의창이 지역구인 김영선 의원이 자신이 받은 세비의 절반을 이 강혜경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인데요. 이게 명태균 씨한테 이게 전달됐다. 그리고 그것이 그 대가가 공천을 받는데 이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 돈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었고, 이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오고 간 돈을 명태균 씨는 자기가 그냥 급여받은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재판부는 이것을 차용증 쓰고 받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은 차용이라고 주장을 했고, 예. 그러면서 이
해당 재판부는 실제로 빚 도촉이 있었고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니까 채권 채무 관계에 있었던 걸로 보여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맞지 않는 게 또 명태균 씨는 또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또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급여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예. 여러 주장이 난립했는데 지금 재판부 자료를 보면 이 세비를 반으로 나눠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고인 쪽의 급여라는 주장을 수용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세금 처리하는 내역이 있고 하는데 정확히 그냥 세비를 절반으로 갈라서 한 거예요. 그럼 정확히 절반에 상응하는 금액이 거기에 급여 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액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 좀 없는 것 같고요. 이거를 차용이라고 보더라도 차용증 이걸 아마 어느 시점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후적으로 본인들 주장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세비를 나누고 이 검은 돈이 오가더라도 외형적으로 향후에 만들어만 놔도 괜찮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차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이 공천 과정에 대한 판단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재판은 명태균, 김영선 외에도 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죠. 그리고 배모 씨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로 나왔던 사람, 또 이아무개 전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사람 모두,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무죄라는 거예요. 일단 그 세비 반띵 부분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결국 돈이 간 건 맞잖아요. 근데 이 돈의 성격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차용증이라는 부분하고 월급이라는 부분은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네, 나눴어요. 설명을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4월까지는 급여고 그 뒤로는 그 돈을 뒤로는 드리고. 차용이다라는 식으로 친절하게 그걸 네. 나눠갖고 각각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면 급여고 차용이면 차용이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뭐냐면 명태균의 주장을 일부 들어주고 김영선의 주장을 일부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판부가 이걸 새롭게 변호사 역할로서 재구성을 해줬네요. 변호사 같아요, 진짜. 네, 변호사처럼 뭐 그렇게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의원실에 세비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정치자금법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의원실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을 쓰면서 등록진 보좌관 월급을 줬다가 뺏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세비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 제가 알기로는 정치자금법으로 다 적용이 돼서 유죄를 받았던 걸로 아는데 그것조차도 적용이 안 됐어요. 완벽하게 봐주려고 했다라고밖에 저희가 추론할 수밖에 없네요. 김상국 의원은 어떻게 봐요 지금? 그냥 우리가 좀 정치자금법 이럴 거면 왜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세비 반띵 하는 조건으로 공천을 받아주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접근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뇌물 아닌가요? 포괄적 뇌물죄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게 무죄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죠?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럴 사람들 이제 한둘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냥 야 너 로비 해줘. 나 공천 받게 해줘. 그러면 나 세비 받으면 반 줄게. 이게 이래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차용증만 써도 돼요. 이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정치 브로커의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이건 완전 공인받은 거고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공천 뭐 여성 우대 정책이 있었고 하니까 공천 작업에도 문제 없었다 하는데 똑같이 김경 시의원도 영장 치면 안 되죠. 그러면 무죄 방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공당의 공적인 절차를 거쳤던 거잖아요. 돈도 지금 뭐 빌렸네 뭐하니 뭐 돌려줬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대가관계 이런 게 하등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세비로 반을 나눠도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아 급여 명목이지. 당신 일한 거는 인정이 된다. 출근을 뭐 하긴 했네라고 하면서 그러면 정확히 이 절반의 금액이 이 급여라는 건 어떻게 재판부는 확신을 합니까? 그리고 이 기간은 다르지만 대여금이라고 하면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명태균한테 김영선에게 돈이 건네간 그 정황은 있나요?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그냥 심증을 굳히고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에 논리를 짜집기 한 그러니까 허술하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지금 그 창원지법의 김인택 부장판사가 이 재판장이었는데요.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 판사는 그 과거에 이제 면세점에서 그 뭐 해외 명품들
뭐 80% DC 받고 사고 톰 브라운. 뭐 톰 브라운부터 시작해서 뭐 막스 마란가요? 뭐 브랜드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로 논란이 됐던 판사이기도 한데 이 재판을 한 것이고요. 사실 그 관련해서 징계를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면세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아닌 거는 이미 다 알려진 것이고 지금 우리 장윤미 변호사 얘기해 주셨지만 세비 반띵 얘기하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공천 관련된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고령군수나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됐던 사람들이 각각 명태균 씨한테 1억 2천만 원씩 줬어요. 그 1억 2천만 원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거의 10개월 앞둔 시점에 줬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성 없고 뭐라는 거야 진짜. 그때는 각 정당이나 선거 관련한 구체적 준비를 안 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줘도 괜찮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출마를 확정한 건 아니었지 않았냐 그때 당시.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1년 전에 출마 준비하는 사람이 한 1억 갖다 주면서 나 공천받게 미리 하고 가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이 거예요. 논리대로라면 이게 저는 지금 저는 사실 와서 이거 소식을 접했는데 저도. 황당해요. 예. 그러니까 그 세비 반띵 했는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명태균이 윤석열하고 김건희에게 김명선 공천 줘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그렇죠. 그 대가로 반띵을 갔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도 되는 거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는 건데 굳이 이게 대여금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빼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아니 8개월 9개월 전에 아직 나 공식 출마해요 하기 전이면 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된다는 논리. 거예요. 지금 논리에 네, 따르다면 8개월 전에는. 아니 이건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법의 국제가 1년 전에 필요하구나. 돈 줘도 법에 저촉 안 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출마 안 하면 됩니다. 출마했잖아요. 출마 안 하면 안 됩니다. 출마하면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런 일들이 20년 전에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정치관계법이 강화된 겁니다. 옛날에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서 정치인들에게 돈 주는 것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자금법을 강화해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주는 돈은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다 정치자금법에 적용되게 된 예.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회가 돈을 준 게 사실 뇌물죄로 성립하기는 애매한 게 구체적인 대가가 정확치 않아요. 그럼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권성동 의원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적용해서 정치자금법이 적용이 됐던 거예요. 예. 이 정치자금법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이야기예요. 이 논리는. 아니,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무죄를 준 논리 중에 하나가 그 돈을 줄 때마다 차용증을 썼다. 거기에 공천 관련성이 있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용증을 쓰면서 사무직 운영 목적으로라고 했다라고 하는 점이랑 그리고 나중에 사실 이게 좀 잘 안 되고 틀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한 점이 있다. 그리고 결국 잘 안 돼서 다시 돈이 빽했다. 이거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여금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아니, 월급이라고 하면요. 예. 이게 또 뭐가 되냐면은 명태균 씨가 운영했던 사무실은 유사선거 사무실이 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불법 선거운동원이 됩니다. 심지어 명태균 씨가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그냥 막 그 영업 담당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정치관계법이 되면 여러 개 참여를 짬뽕되어 하라는 있는 것들을 다 이게 헝클어뜨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김인택 판사의 판단은 그 명태균 씨의 말을 다 받아들여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대로 그걸로 내용이라면? 변호인처럼 구성을 한 거죠. 심지어 변호인단이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변호를 네.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결문까지는 안 나왔고 설명 자료 정도는 지금 나온 것 같던데 네. 우리 지금 정구승 변호사가 설명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하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그 인상적으로 봤던 여러 장면들 중에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입니다. 그 김영선이가 경선 때부터 열심히 했고 해서 내가 좀 해줘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그랬더니 명태균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입증이 끝난 거죠. 그렇게 그걸로 사실. 시작이 되어서 그 대가로 그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당시 이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고 윤상현 의원하고 뭐 오갔던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씨도 통화를 합니다. 옆에서 윤석열이 막 뭐라고 떠들고 있죠. 맞아, 미르라고 해. 네, 뭐 당선인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선인 뭐 내세우지 마시고 뭐 미르라고 해요. 잘 될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5월 9일이에요. 2022년. 내일이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근데 5월 9일에 이 통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거기서부터 사실 소위 말하는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뉴스토마토가 9월 7일 날 기사 쓰고 9월 5일이었나? 하여튼 기사를 쓰고 그때는 뭐 칠불암, 홍매화 이런 것들 나왔던 것이고 윤석열의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면서부터 이건 빼박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계엄을 일으킨 그 날도 그 명태균 씨가 이제 뭐 민주당에게 제공을 하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기소가 되는 날이었기도 했고 예. 그런 날에 사실은 이런 압박들이 모여져 갖고 사실 계엄 버튼을 누른 건데 이렇게 김건희 씨 자기 남은 임기보다 짧은 1년 8개월 나오고 명태균 씨 무죄 나올 거였으면 윤석열만 바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김영선의 공천을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그 김건희 때하고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건위에서 토론하고 투표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천된 거다라고 본 다수결로 거예요. 했다. 예. 그리고 이 증거들이 제출이 안 됐느냐? 다 됐잖아요. 다 됐어요. 법원의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 대한 너무 몰리해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일부러- 다수결로 됐다라고 일부러 해서 이해를 안 정당화가 하려는 되면 원리라고 생각하지 마. 저도 동의하는 게 어. 이게 일반적인 상식 저도 정치 그 뭐 선거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 녹음이나 여러 가지만 보더라도 정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적더라도 이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사실은 모리에를 가장한 사실상 봐줄 결심이 아닌가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세포 판결인 거죠. 이 판사의 의견대로 유죄가 성립되려면은 공관위원들 회의하고 있는데 가서 돈 딱 내고 거기에서 공천 주세요 해서 받아오는 그렇죠.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계약- 무죄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거의 뭐 야바이판에 돈 넣고 돈 먹게 하지 않으면은 유죄가 아닌 거야 이거는. 야, 이게 참 야. 모르겠어요. 이게 논평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상식에 네. 이거 어려운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법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일반 상식으로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서 1월 28일에 있었던 김건희 1심 선고에서 우인성 판사의 판단과 지금 이 김희택 판사의 판단이 흡사한 부분들이 제법 둘이 있잖아요. 친한가요? 모르겠어요. 교집합이 그 있죠. 선고 그 재판이 오늘 재판에 영향을 줬을까요? 아무래도 선행 판결로 참고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쟁점이 법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상당히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공천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마 거의 판박이인 거는 그 판결을 아마 명태균 씨 측에서 증거로 제출했을 수도 있고요.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참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설명 자료에서도 그 공천 관련성 세비 절반의 공천 관련성을 판단한 부분은 거의 그때의 설명 자료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김건희 재판 때랑 예. 비슷하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대로 나온 워딩 그대로 읽어드리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한 점. 그 피고인 김영선 씨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고 대선 기여도 높았던 점을 보이는 점을 보면 이게 공천 관련성이 없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공천이 잘 되었다, 정상적이다. 적법적인 공천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정상적인 공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법의 판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천이었느냐 오염된 공천이었느냐를 법관이 판단을 해서 정상적인 공천이었다 판단했다는 말인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공천이냐고요. 돈이 오고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전화가 가고 아, 심각하네요, 진짜. 아니 그 참 아까 우리 JYP가 설명해 주셨는데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왜 생겨났고 그게 생긴 이후에 점점 강화됐던 이유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이게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하는 게 정치활동이냐, 그러니까 정치인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의 대상자인데 그렇죠. 명태균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로비하러 다녀도 기가 여론조사를 막히네, 조작해서 진짜. 만들어줘도 정치 활동을 하는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의가 새로운 전문직이 예, 생기겠네요. 새로운 전문직이 생긴 거죠. 여의도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주는 형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산 거야? 또 이거 저기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로비스트법이 있네. 참나 미치겠네. 우회적으로 허용해주는. 차라리 이거를 역으로 구성 요건을 구성을 하면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게 불법적인 정치 행위를 명시한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저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 거지. 공천 때문에 내가 너한테 돈을 대가를 주는데 준다. 이게 불법인 걸 내가 알지만도 계약을 한다. 뭐 나는- 이렇게 적혀 예, 있어야. 그게 적혀 있어요. 명시해야 됩니다. 참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현금으로 받거나 숨기려는 목적이 있음을 서로 상호간에 인정한다.
왜냐면 제3자의 계좌로 받고 현금으로 다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의 계좌로 받아서 그렇죠. 그 예. 전달된 것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재판부가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렇게 이체한 거는 불법적인 금품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뭔 소리야? 저도 그 이 문장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불법이면 돈 뭉치 싸가지고 현금을 이렇게 은밀하게 주지 어디 계좌에 기록 다 남게 흔적이 그렇게 남기지 보냈냐. 않는다.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돌려보내는 제3자한테 돌리는 그러니까 우회한 이 거잖아. 사람들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네. 이 판사. 바로 명태균 통장으로 줬어야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돌려보는 그러니까 거 그것도 자체가 실제로는 명태균 씨가 그 신용 불량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로 돌린 거다. 이런 식으로 아마 주장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역으로 구성 요건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이제 현금으로 하고 이게 불법임을 인정해서 우리는 숨기기 위해 현금으로 한다라는 약정이 없으면 처벌받기 쉽지 않다. 그리고 차용증도 그렇게 써야지. 야 이거 가라야라고 써놔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리고 만약에 그 중간에 법인 하나 껴서 그 바지 사장을 놓으면 그것도 이제 무죄가 다 피해갈 되는 수 거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되는 차명의 형태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브로커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이 됐건 뭐가 됐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근거를 만들어놓은 판결로 보이는데 이게 명태균이 지금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라는 부분. 앞서 김건희 선고에 있었던 그 내용이 윤석열하고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죠. 아시다시피 이 재판은 이진관 판사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재판에도 이 내용, 오늘의 선고 내용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왜냐하면 김건희 선고 내용하고 오늘 선고 내용이 딱 부딪히는 게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김건희가 있고 명태균이 있고 윤석열이 있는데 네. 각각의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린 거고 우인성의 김건희 재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이거 받는 거 문제 없다 무죄. 그리고 이 창원지법에서도 이건 없었죠. 그 여론조사를 받은 건 없었죠. 예. 근데 윤석열과 관련해서 중첩된 부분을 이진관 판사가 아예 재판 진행하면서 이 선행 판결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참조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예측하기로는 또 법리적으로도 1심에 각각 하급심에서는 다른 양립 불가능한 판단이 이제 법률상으로 나올 수 있고 네. 아마 이진관 재판부의 재판의 어떤 그 부분을 보면 논리적으로 상당히 탄탄하고 경험치게 좀 부합하게 낸다고 인상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도 똑같이 이거 여론조사 받아볼 수 있는 거지 전속적으로 이득이 기속하지 않는 거니까 무죄 이렇게 이진관 재판부가 판단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판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판결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다르면 저는 지금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네. 아무리 판사님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자꾸 하고 있는 것이 일단 법리 판단을 떠나서 법리를 적용하기 전에 들어가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리 판단도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자꾸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너무 힘드셨던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기어코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때는 세상에서 그렇게 엄할 수 없게 그렇죠. 그런 법원이 어떻게 명태균 사건 또 김건희 사건 할 때는 이렇게 변호사보다 더 변호사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까지 가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사실이 지금까지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필요한 것 같다. 저도 동일합니다. 법 왜곡죄가 독일에 있는 구성 요건보다는 좀 더 명확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판사들의 재량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재량권을 좀 제한해야겠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